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자, 여러분들 44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해설을 담당하게 될 큰별쌤 최태성인데요. 어떠셨나요? 아니면 사실 뭐 이 해설 강의는, 한능검 해설 강의는 시험을 보신 분들이 보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볼 분들이 보기 때문에 사실 이 질문은 좀 어찌 본다면 좀 의미 없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여러분들 이 해설 강의 잘 보시고요. 44회 중급이 어땠는지 잘 보신 다음에 준비하시면 되겠죠. 자, 먼저 제가 첫 번째 출제 경향 및 난이도 44회 분석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 난이도, 평이한 난이도. 솔직히 말해서 평이한 난이도라고 했지만 쉬워. 아주 쉬워. 중급이 이렇게 쉬워도 되나 할 정도로 아주 쉬웠어요. 네, 쉬웠습니다. 출제 경향은요, 네, 기본 개념하고 흐름 이해한다면 무난히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합격이야. 이걸 합격을 못하면 안 돼. 그래서 합격.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원별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볼게요. 총 50문제잖아요. 그죠? 50문제 중에서 전근대 30문항, 근현대 20문항, 그러니까 3대 2. 이렇게 이제 비율로 문제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단원별로 한번 전근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지금 선사에서 2문항이 나왔네요. 그리고 고대에서 8문항이 나왔고요. 고려에서는 7문항이 나왔고요. 그리고 조선에서는 12문항이 나왔습니다. 조선시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죠? 뭐 아무래도 배워야 될 양이 많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총 29문항 나왔네요. 네, 한 문항이 빠졌네요. 한 문항 어디로 갔는지 제가 좀 이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대략 한 29문항이 조선시대에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 편중돼서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걸 제가 고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다시 또 한번 찢어볼게요. 주제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나오는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고대에서 조선까지를 분석해 봤더니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는데 정치에서 12문항, 문화에서 9문항이에요. 와우! 21문항이 지금 다 정치와 문화에서 다 출제가 되고 있어요. 경제와 사회는 굉장히 비중이 낮아요. 그럼 여러분들 감 잡으셨죠? 단원별 공부할 때 조선시대가 중요해. 오케이. 그리고 정치와 문화 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돼. 이런 감이 오셨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느낌, 이런 것들을 잡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분석해 봤고요. 전근대 분석해 봤고요. 총 27문항이 나온 건 이유는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그건 바로 선사 2문항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 이제 근현대사를 한번 시기별 출제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봤더니 개항기에서 6문항이 나왔고요. 일제강점기에서 10문항, 그리고 현대에서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지금 20문항인데 한 문항이 딸랑 하고 나왔네요. 세시풍속 문제. 늘 한 문항씩 나오는 거거든요. 한 문항. 그래서 합이 지금 총 21문항. 그래서 앞에 29, 21 더해서 50문항.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 대략 여러분 3대 2 비율로 전근대와 근현대 비율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이제 난이도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난이도별 출제 비중인데 이게 시험이 왜 쉬웠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사실은 이 난이도 중과 하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다 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시험이 쉬웠냐
어려웠느냐를 판결하는 시험은 바로 여기 난이도 상이에요. 상인데 보시면 전근대, 이게 지금 파란색 바가 전근대고 노란색 바가 지금 근현대인데, 전근대는 난이도 상 문제 없어요, 아예. 그리고 근현대에서 한 문항이 지금 꼴랑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 한 문항, 중위 26문항, 하가 23문항, 총 50문항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 그래도 적어도 쉬운 시험이야라고 해도 난이도 상위에 해당하는 문제는 3문항, 최소 3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3문항도 지금 미달되어 있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급 시험 보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네, 조금 더 쉽게 자격증을 따신 거잖아요, 그죠? 네, 조금 더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고급은요, 역대급으로 어렵습니다. 역대급으로. 고급 이번에 보신 분들은 재수가 좀 없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쨌건 중급이 좀 쉬웠어요. 예, 좀 쉬웠는데 대부분 이번에 왜 이렇게 좀 쉬웠는지 좀 그렇더라고요. 어쨌건 난이도별 출제 비중 여러분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분석 끝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바로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그 발문에서 키워드 뽑아가지고 배웠던 개념 연결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금 가시대 생활 모습인데요. 주먹도끼 나왔으니까 이건 어느 시대? 구석기. 구석기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 가락바퀴, 신석기.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반달 돌칼, 청동기. 고인돌, 청동기. 동굴, 사냥채집, 구석기.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밑줄근 이나라입니다. 이나라. 자, 이나라는요, 소도 하면 키워드 사만. 사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니다. 천군. 그렇죠. 사만, 소도, 천군. 정답 1번이네요. 서옥제, 고구려. 진대법, 고구려. 단공, 동해. 여러가, 사출도, 부여. 정답은 그래서 사만, 소도, 천군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지금 을지문덕 장군 등장하셨네요. 그러면 어떤 대첩?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이 되겠습니다. 살수 대첩이 일어난 시기, 이 지금 수나라와 싸운 거잖아요, 그죠? 수의 중국 통일, 당의 건국 요 사이겠네요.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문화 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바위에 새겨진 백제의 대표적인 불상이라고 하네요. 바위에 새겨졌대. 입을 다문 채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는 표정이 인상적이어서 백제의 미소. 선생님을 좀 닮은 그런 불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비웃어요? 허허, 네, 좋습니다. 네, 자, 이 문화유산은 뭘까요? 백제의 미소래요. 백제의 미소 하면은 네, 고르시면 돼요. 백제의 미소. 백제의 미소 하면은 4번 서산마의 열애 삼존상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으로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지금 바위에 새겨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몰라도 바위에 새겨진 거 지금 2개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네, 다른 건 지금 다 이렇게 불상이잖아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데 이 서산마의 열애 삼존불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불상이죠. 백제의 미소하면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정답으로 해서 4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나라입니다. 지산동, 고령 지산동 고분군. 그럼 이거는 고령 지산동 고분군이니까 대가야네요. 대가야. 대가야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가야에 대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범금 8조는 고조선, 제가회의는 고구려, 20이 담로니까 백제,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과정, 금관가에서 대가야.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가야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것도 없고 이거밖에 없어요. 궁예가 철원으로, 궁예하면 후고구려, 그죠? 후삼국 시대를 또 이끌고 있었던 인물. 정답으로 해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국가의 사회 모습이에요. 뭐 무용총, 벽화 딱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고구려 사회 모습, 무천. 무천은 동해의 제천 행사고요. 골품 신라고요. 화랑도 신라고요. 그리고 경당이 고구려입니다.
경당, 태학과 경당.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삼은 백제죠. 4번입니다. 자,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제시된 힌트를 종합해서 알 수 있는 왕인데 뭐 이게 너무 쉽잖아요. 수도를 사비로 옮긴 왕이래요. 그럼 백제의 성왕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야, 성왕을 고르는 거였어? 어우, 야, 거의 이건 초급 수준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그냥 툭 나오는 거는 초급 스타일. 네, 정답을 해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왕은 발해 무왕, 또 뭐 백제에서도 무왕을 볼 수 있고요. 고이왕, 고이왕은 백제의 고이왕, 의자왕 백제의 고이왕, 다 백제네요. 다 백제군요. 지금 백제 왕 중에서 지금 고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니까 헌창 등장했습니다. 자, 김헌창. 자, 김흥돌로 시작한 나라는 통일신라 초기. 김헌창으로 시작한 것은 통일신라 후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통일신라 말기를 고르라는 거예요. 2차돈 순교입니다. 이건 통일신라가 아니라 삼국시대. 원종과 애노, 이게 바로 통일신라 말기.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거칠부의 국사 삼국시대 진흥왕 이전이고요. 김흥돌은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요. 이사부 우산국 지증왕 때입니다. 혹시 삼국시대의 신라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해서 2번입니다. 자, 지도와 같이 행정구역이에요. 자, 지금 딱 봤으니까 알겠죠? 구주, 오소경 하면 통일신라의 군사제도? 그럼 구소당 10정밖에 없는데? 그게 답이겠는데? 그렇죠, 이거죠. 정답은 1번. 구주, 오소경, 구소당 10정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장용영, 조선 후기 정조, 양계, 병마사, 고려. 그죠? 고려. 삼수병 훈련도감 조선, 삼별초 고려, 특히 무신정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동성국 키워드 보았죠? 어느 나라? 발해가 되겠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갑니다. 기인제도 고려, 승정원 조선, 오경 15부 62주 발해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외사정 신라, 이성 6부 고려. 정답은 그래서 오경 15부 62주 3번 발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 인물이에요. 대각국사 의천이 되겠습니다. 의천, 무예가, 원효, 불국사, 김대성, 교관겸수. 정답은 무천이란다. 네, 의천, 교관겸수 3번 고르시면 되죠. 수선사 결사, 진울, 왕, 오천축국, 해초. 3번입니다. 자,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망이 등장했습니다. 망이 망소의 난, 무신정권 때 무신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이겠네요. 쭉 보니까 느낌이 오고 있죠. 네, 지금 망이 망소이가 난을 일으켰던 곳은 바로 공주명학소입니다. 공주명학소에 망이 망소의 난이니까 특수행정구역인 소에 대한 차별을 조사한다. 이사도 갈 수 없고요. 세금도 더 많이 내야 됐던 그런 차별.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병인박해는 이건 뭐 거의 뭐 근현대사에서 배우는 그런 부분. 그쪽으로 해야 되게 훨씬 뒤쪽이고요. 개경의 나성, 이건 고려, 거란 침입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고 있고요. 호족 세력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통일신라 말기였던 상황. 삼전도비 이거는 이제 조선의 인조 병자 호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해서 고려 공주명학소.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기행문의 소재가 된 탑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다각 다층석탑이랍니다. 이 탑은요. 뭔지 알겠어요? 모르죠? 네. 고르면 돼요. 여기서 다각 다층석탑을 고르면 돼요. 다각, 다층.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뭐 좀 월정사 다각, 팔각. 아니, 나왔잖아. 팔각, 구층. 네, 그 다각, 다층. 외우지 않아도 된다. 이거 월정사 팔각, 구층 석탑을 외워야 푸는 문제가 아니라 다각, 다층 석탑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 문제예요. 얼마나 쉬워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신라 탑이고요. 백제탑이고요. 통일신라 초기 탑이고요. 백제탑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 책에 대한 설명인데 김부식이 썼네요. 그럼 김부식 하면 삼국사기가 되겠습니다. 기전체 서술로 되어 있지요. 네. 답이 바로 나왔네요.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문제가 너무 탁탁 나오네.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 칭하였다. 유득공의 발해고.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은 조선 왕조실록,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는 것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것 뭐 많이 있죠. 뭐 일성록, 승정원 일기,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것들이 바로 기록 유산. 심지어 여러분 5.18 민주화 운동, 새마을 운동 이런 것들도 기록 유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밑줄은 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쌍성총관부란 키워드가 딱 등장했네. 이 왕 누구죠? 공민왕. 그럼 공민왕의 정책. 쌍성총관부, 전민변정도감 이게 두 개의 축이잖아요. 공민왕의 정책 중에서 염두에 두시고 문제를 보면 네, 이게 또 답이 딱 바로 나오네.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운영하였다.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별무반을 편성하여 여진정벌 이거는 누가 한 거예요?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그죠? 윤관의 건의에 의해서 별무관이 편성되었고 여진은 정벌에서 동북 구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쌍기의 건이 광종이고요. 빈민구제를 위해 흑창을 처음으로 설치했던 건 태조 왕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수 삼국관 통일신라 원성왕 때 시행되었던 내용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조선 태종이 뭘 했냐? 제위보 이건 고려시대고요. 호패법. 태종 때 시행되었던 내용.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경국대전의 반포 성종이고요. 동의보가 간행은 광해군 때고요. 상평통보 발행은 숙종 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가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상인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생선도 팔고 비단도 팔고 무명도 팔고 뭐 이런 종이도 팔고 이런 6개의 품목들을 독점적으로 팔고 있는 그 상인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유기전 상인이라고 하죠. 누굽니까? 바로 종로에 있었던 시전 상인이 되겠습니다. 시전 상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합니다. 자, 보부상단을 만들어 결속을 다졌다. 보부상. 그럼 보부상이겠네. 시전 상인 아니고. 송방, 개성 송상, 외관 중심, 동네 내상, 책문우시, 의주 만상, 금 난전권, 사상 억압.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고르래요. 자, 지금 보니까 과전이 시행되고 있는 건 고려 말 공양왕 때 과전이 설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위화도 회군 딱 벌어지고 나서 과전법 실시니까 정답은 네, 4번. 흐름 공부하신 분이라면 바로 답이 나올 겁니다.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고른 것은 황산벌, 개태사, 관촉사, 도남서원. 카메라 감독님. 자, 이 지역은 어딘가요? 자, 전 지금 카메라 감독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지금 미모에 너무나도 아름다우신 지금 감독님께서 지금 계신데 이제 정답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어딘가요, 감독님? 어디요? 성신? 성신은 어디예요? 성신이 왜? 어디요? 도남서원 도남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야, 대박입니다. 네, 도남서원 도남동. 우리 감독님께서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위트를 딱 던져주신 거예요. 너무 센스 있잖아요. 도남서원 도남동. 이야, 브라보. 좋습니다. 자, 황산벌, 계백이 이끄는 백제 결사대 신라군의 격전지. 개태사, 후삼국 통일의 대업을 이룬 왕건의 자취가 어린 곳. 관촉사, 우리나라 최대의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는 절. 여러분 사실 관촉사 하면 이게 앞에 붙어요. 어디 관촉사 이렇게 붙죠. 네, 모두 다 이 계백장군께서 서울 도남동까지 오셨었네요. 이 서울에서 백제 결사대와 신라군이 싸웠군요. 네.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이곳은 논산입니다. 논산. 네.
도남동이 아니라 논산이에요. 네, 논산에 가시면 도남서원이 있겠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이 무료한 해설 강의에 우리 감독님께서 너무 그냥 행복한 시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이 논산을 고르시면 돼요. 다 있습니다. 정답은 나. 네,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자, 이제 세시풍속 나왔습니다. 세시풍속. 네. 자, 지금 견우직녀. 자, 견우직녀하면 단오, 백중, 칠석, 추석, 한식. 어디에 연결될까요, 여러분들? 이건 세시풍속이니까 사실 상식인데 왜 화이트데이인지 발렌타인데이인지 뭐 그런 것들 서구의 어떤 사랑을 서로 나누는 어떤 그런 풍습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풍습이라면 바로 이날 우리가 하면 어떠냐라고 해서 이제 또 이야기들이 되어졌었죠. 견우직녀니까. 그죠? 사랑의 아이콘. 바로 7월 7석 견우직녀 만나는 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단오는 뭐 여러분들 뭐 몇 갚는 날. 백종이 더운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머슴들, 노비들을 좀 쉬게 했던 그런 날. 추석이야 뭐 잘하시고 한식은 이제 차가운 음식 먹는 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퀴즈 정답으로 옳은 것은 지금 향촌의 양반들로 구성돼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 감찰한대요. 그럼 이거 뭐야? 유향소 아니야? 유향소. 유향소를 고르는 거군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향교는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가 세운 학교고요. 향도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는데 원래 이제 불교 행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그 이후에는 이제 마을 공동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죠. 경시선은 그 시장 질서를 감독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고요. 집광소는 동학농민운동 때 그 폐전 개혁을 담당했던 그런 개혁 기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지금 강홍립 등장했네. 그러면 광해군이 지금 강홍립한테 지시하는 모습들, 용골대가 지금 나와서 지금 왕이 지금 항복하고 있네 청에게. 요거 지금 병자호란 그죠? 삼전도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요건 지금 광해군. 그러면 광해군과 여긴 지금 광해군, 이 왕이 광해군이고 병자호란 때는 인조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있었단 얘기야? 광해군, 인조? 그럼 광해군이 폐위됐겠네? 인조 반정이겠네, 뭐. 그죠? 네, 그렇죠. 네. 인조 반정이 일어났죠. 정답은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묘사화는 이전이고요. 기묘사화는 조광조, 중종 때니까 이전이고요. 강조는 이건 고려시대 때. 예, 거란 침입과 관련이 있습니다. 2차 침입, 강조의 변. 양규가 그래서 이제 활약을 하죠. 나선 정벌이 추진되었다. 요거는 이제 효종 때입니다. 효종 때 뒤쪽으로 와야 되고요. 백두산 정ገብ이 숙종 때니까 뒤쪽으로 와야죠. 정답은 그래서 네, 인조 반정이 일어났다.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그림은 무엇의 시행을 관장한 선혜청을 그린 겁니다. 요거를 이제 공납을 부과해 특산물 대신 쌀을 낸대요. 그럼 이제도 뭐야? 대동법 아니야? 대동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했다. 호포법. 방납의 폐단 해결하고자 실시했다. 정답은 2번이네요. 2번. 1결당 쌀 4에서 6두로 고정했다. 4에서 6두. 요거는 이제 영정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비옥두에 따라 토지를 6등급으로 나누었다. 전분 6등법.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결작을 부과하였다. 결작의 부과. 이 결작부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균역법에서 보충하기 위해서 나왔던 그런 내용이죠. 네. 정답으로 해서 대동법이니까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논쟁이 전개된 이후의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1년간 기념복을 입어라.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지금 옷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예송이 되겠습니다. 예송 논쟁. 그럼 예송 논쟁은 현종 때 있었으니까 그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정열의 모반 사건, 지금 이 예송 논쟁은 조선 후기예요. 정열의 모반 사건 조선 전기예요. 묘청, 아이고 이건 고려예요. 경신환국으로 서인, 환국이니까 예송 논쟁 뒤에 나온 거니까 정답은 3번 환국 고르시면 되겠네요. 친원, 기철 이거 고려시대죠. 공민왕 때입니다. 외척 간의 다툼은 을사사와 역시 조선 전기입니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여러 상품 작물들이 나오고 있죠.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덕대 광산 조선 후기, 모내기법 전국 확산 조선 후기, 독점적 도매상인 도고 조선 후기, 그 다음에 전국, 그러니까 정기시장 장시 조선 후기, 다 조선 후기인데 병란도는 고려잖아요. 고려.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누구? 네, 퇴계이황, 누구? 율곡, 이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퇴계이황, 성악십도 저술, 옳은 것 정답 바로 나오네요. 1번이에요. 1번. 강화학파 정제두. 백운동 서원에 사익을 청원한 것은 이황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율곡에 대한 설명이네요. 만권당에서 원해학자들과 교류, 이재현. 북벌운동을 주도하였다. 송시열이라든지 윤효와 같은 인물이 되겠습니다. 북벌운동은 또 이제 호란이 이후인데 이황과 이는 이전 인물이죠. 정답은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보니까 규장각이 등장했네요. 규장각 등장하면 이 왕은 바로 조선 후기 정조입니다. 정조. 한양청도 이성계, 집현전 설치 세종, 척화비 건립 흥선대원군 고종, 직전법의 실시 세조, 추계문신제 정조.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대화가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외척 안동 김씨 비변사 요직 세도 정치기 알 수 있죠. 19세기 상황이에요. 임슬롱미 봉기 정답 바로 나왔네요. 1번입니다. 최영 이거는 고려 말인데, 김삼이 효시민한 이것도 고려 무신정권 됩니다. 사림이 동인과 서인 조선 전기 상황이고요. 임꺽정 명종 조선 전기입니다. 정답은 조선 후기 1번 19세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담헌, 이게 담헌만 나와도 금방 아는데, 지전설 나왔으니까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이 홍대용 이름을 고르는 거였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안양은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해준 인물이고요. 박제가의 북학의 북학파, 정도전, 조선 건국의 설계자죠. 정몽주, 조선 건국에 반대해서 결국 태종 이방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정답은 해서 4번입니다. 자, 가에 당한 작품이에요. 조선 후기 미술 작품이라고 합니다. 김정희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그린 그림, 그러면 세한도.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몽유도원도는 이제 조선 전기 15세기 작품이 되겠습니다. 안견의 몽유도원도,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강세황의 영통동구도, 이것도 조선 후기에 그려진 그림이 되겠네요. 인왕제색도도 역시 조선 후기입니다. 자, 고사관수도는 조선 전기 15세기 강희안의 고사관수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김정희, 추사 김정희, 세한도입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원납전 등장했네. 원납전 등장하면 원에서 납부하는 돈,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 기부금이네. 이건 바로 흥선대원군, 경복궁 중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됩니다. 속대전은 여러분들 이거는 영조 때, 사군 육진개척은 세종 때, 강동 육주의 획득은 이건 고려시대죠, 여러분들. 고려시대 때, 특히 이제 성종 때 보여진 모습입니다. 서희를 통해서 확보하죠. 훈민정음을 창제했다. 이건 조선 세종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상황이 나타난 배경이에요. 지금 보니까 외란 이후네요. 외란 이후 지금 일본 측에서 수호 통상조약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죠. 수호 통상조약. 자, 수호 통상조약이라 강화도에 가 있대요. 그럼 강화도에 가서 일본과 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게 바로 조일, 수호, 조규, 바로 강화도 조약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 배경 운요 사건이죠, 네,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보빙사 파견, 통감부, 갑오개혁, 조선 책략 유입 모두 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가식의 경제 상황이에요. 임오군란을 통해서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 체결되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일본 상인들 들어옵니다. 임오군란을 통해서 청 상인들 들어옵니다.
청일 이 두 나라 상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은 청일 전쟁까지 오게 될 겁니다. 균역법 이건 조선 후기 영조 때고요. 원산총법은 일제강점기 1929년이고요.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네, 한국중앙총상회 조직. 한국중앙총상회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뭐냐면 독립협회와 함께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야 돼요. 뒤쪽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개해약조를 즉 개해약조는 이거는 세종 때 한 겁니다. 한참 앞쪽이고요. 청상인과 일본 상인과 당연히 경쟁이 치열해지겠죠.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이에요. 안창호의 학교를 찾아라. 이건 뭐 그냥 툭 나와야죠. 대성학교 아닙니까? 네. 2번 애국개몽운동 관련 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숭실 이화 배제는 기독교 선교사와 관련이 있고요. 유경공원은 국가가 세운 최초의 관립학교. 정답은 대성학교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조약에 대한 저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대신들은 조약에 찬성할 것을 강요당하였고 그런 다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3명의 대신이 일본 장교들에 의해 1명씩 끌려 나갔다. 결국 이 조약은 이토 히로부미가 지금 압박하고 있었는데 지금 황제가 결코 서명하지 않았던 조약이에요. 바로 을사늑약. 을사늑약의 지금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외교권을 강탈해 갔던 모습. 이에 대한 저항이에요. 갑니다. 자, 민영환 자결 맞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해이가의 특사 보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을사의병 일어납니다. 최익현 신도석 맞습니다. 나철 을사오적 암살단 만듭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만손 주도의 영남 만인손은 이건 개항 직후에 한참 앞쪽에 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금입니다. 야,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 제가 사실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한 문제 있다 그랬는데 저는 이 문제를 난이도 상 문제로 분류를 일단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쉽게 풀 수도 있는 문제지만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 것 같아서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다 이렇게 좀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 이제 맞춰버리시면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가 없는 시험이 되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었죠. 서울여대 하시면 이 동상 볼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노인분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 몸 하나 바치면서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자극을 준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몸을 던지셨던 그런 분이에요. 정말 우리 시대의 어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를 아마 100여 년 전 이 강유규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9월 2일이네요. 네, 강우규 의거 100주년이 되는 날. 자, 정답은 그래서 네,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안중근, 나석주, 김익상, 이봉창. 나석주와 김익상은 의열단원이고요. 이봉창은 한인 애국단 소속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순서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독립신문 창간됐고요. 대한제국 수립 선포했고요. 그다음에 헌의육조 뭐야 이거 순서잖아요. 그대로인데? 네, 그대로예요. 이거 순서. 가나다입니다. 정답은 네,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가가가가가. 자, 지금 상하이, 러시아 그리고 국내 세 곳에서 지금 정부가 들어선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문연구소의 설립. 이거는 일제강점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고요. 해당 사항 없고요. 만세보 발행은 천도교와 관련이 있고요. 대한광복회 조직 1910년대 박상진이 주도했던 조직이고요.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 정답은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1운동은 계획한 게 아니라 3.1운동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4번입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어떤 키워드가 지금 영문가예요. 예,
영릉가. 왜 쌍성보 대전자령 영릉가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죠? 흥경성 영릉가 전투, 조선혁명당사나 조선혁명군이 주도했던 전투, 한중연합작전에서 이루어졌죠. 1930년대 초반입니다. 자, 그러면 30년 초반 이후에요.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작전은 이건 일제강점기 이전이에요. 정미의병입니다. 틀렸고요. 북로군정서 이건 1920년대. 조선의용대의 조직, 네, 1930년대 후반이니까 정답은 3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독립군 봉오동 1920년대, 독립군 통합부대 밀산 자유시 20년대, 30년대, 네, 3번 밖에 없네요.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단체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김원봉과 단원들이 나왔네요. 의열단입니다. 독립공채 발행, 대한민국 임시정부 신흥무관학교의 설립, 이거는 신민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금치에서 일본과 전투, 동학농민운동, 상하이 hun거공원 의거, 한인애국단,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강령으로 삼았다. 정답은 의열단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법령이 시행되었던 시기에 있었던 사실. 태영이네, 태영. 태영이면 10년대, 1910년대 갑니다. 네, 헌병경축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공출제 40년대, 경성제육대학 20년대, 암태도 20년대, 여자정신근로령 역시 40년대로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30년대 후반에 그리고 40년대 연결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2번과 5번이고요. 이거는 3번, 4번은 모두 20년대와 관련됩니다. 10년대니까 1번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밑줄은 계획이 실시되던 시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의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쌀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 이 계획이에요. 그럼 산미증식 계획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1920년대예요. 20년대에 있었던 사실 고르라는 겁니다. 방공령, 이건 이제 1889년, 1890년 이 시점에 있었던 방공령 틀렸고요. 지게함은 대한제국 시기 틀렸고요. 지금 일제강점기 올라야 돼. 증산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반출되었다. 이게 바로 산미증식계획의 허점이죠.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메가타이 주도로 화폐정리사업 1905년 일제강점기 이전이에요. 틀렸습니다. 허가제로는 회사령 1910년대. 정답으로 해서 빰!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줄은 이 시기, 이거 똑같아요. 앞에 두 문제와 똑같은 그 시기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에 볼 수 있는 모습 고르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침략전쟁 시작하고 있어요. 강제노동 나오고 있어요. 30대 후반에 모습들을 고르라는 이야기죠. 원각사, 이건 일제강점기 아니에요. 1908년 구한 말에 보여지는 모습들이니까 틀렸고, 보안회 역시 이것도 애국개몽운동 아닙니까? 이것도 구한 말에 보여지는 모습이고요. 교조신혼운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아니죠. 동학농민운동과 관련되니까요. 국제보상운동회니까 역시 이것도 일제강점기 아니고요. 이것도 구한 말입니다. 정답은 한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받는 학생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단체. 일체 기회주의를 부인한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간회라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신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것은 신민회. 한글 맞춤법 통일을 발표한 것은 조선어학회. 비밀행정조직으로 연통제를 둔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황무지 계약권 요구를 철회시킨 것은 보안회. 그리고 광주학생 항일운동 당시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게 바로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사회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백정이에요. 백정. 그죠? 이 백정들이 주도했던 운동하면 뭐가 있을까? 일제강점기 형평운동 1920년대. 자, 간도협약의 내용을 분석한다. 간도협약 이거 왜 분석하지? 백정과 관련이 없어요. 영선사가 파견된 지역 이거 뭐 중국인데.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 정답은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태극사관 자기회사를 설립한 단체 신민회. 영국이 검은들 불법으로 점령한 계기. 이건 여러분들 이제 갑신정변 그 직후에 있었던 모습이니까 훨씬 이전으로 가야 돼요. 정답은 그래서 네, 바로 빠밤빠밤 형평운동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교는 뭘까요? 이 종교는요, 단군신앙이네. 그럼 대종교입니다. 대종교의 활동 갑니다. 사찰이니까 이거 불교지, 불교. 그죠? 중광단, 이게 대종교와 관련이 있죠.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개벽 신여성 천도교, 새생활 운동 원불교, 음인단 천주교. 정답은 빰 중앙단 대종교 2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입니다. 60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유월항쟁이군요. 그러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민주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삼선개혁에 저항하여 일어났다.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이죠. 신군부의 계엄령 전국 확대에 항거한 것, 이것은 5.18 민주화 운동이고요.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에 반대한 것은 6.3 시위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가 아니라 하야 결과를 가져왔다. 이건 4.19 혁명,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지는 계기. 정답은 5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인물이에요. 자, 지금 평화시장 피복 제품상 종업원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 그럼 우리는 알죠? 전태일입니다. 네,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 이한열,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인물들이고요. 장준하, 박정희 유신체제에 저항했던 인물이고요. 윤상원, 네,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있는 인물들. 자, 이분들 이제 벌써 이렇게 역사 사진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죠? 네. 자, 다음 문서를 작성한 정부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게 지금 역사인가?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렵나? 장발단속 시기가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이 시기 사실로 긴급조치, 특히 유신체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올림픽 대회가 열렸다. 노태우 정부. 가족관계 등록법이 시행되었다.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금융실명제 김영삼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김대중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답에서 긴급조치 발표 1번 고르시면 됩니다. 자, 가정부의 통일 노력이에요. 지금 북방외교입니다. 북방외교 하면 여기 계시잖아요, 이분. 노태우 정부가 되겠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사업 실시 김대중 정부, 남북 기본합의서 노태우 정부. 정답은 2번 고르시면 되네요.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 남북정상회담 최초 김대중 정부, 이산가족 최초 성사 전두환 정부입니다. 정답은 해서 금강산 관광사업의 실시, 네, 남북 기본합의서의 채택 2번 노태우 정부 고르시면 됩니다. 오, 네, 끝났어요. 중급이 너무 가벼워요. 아주 소프트, 라이트하게 44회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만점도 굉장히 많이 나왔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지만 이 해설 강의를 보실 분들은 아마도 볼 분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꼭 합격하십시오.